자, 다 풀어보셨죠? 혹시 아직 안 풀고, 지금 강의를 듣겠다, 이런 강큰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먼저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199페이지에 다음의 계정 과목을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가로 안에 기입해라. 자, 매출했다. 팔았으니까 수익이네. 수. 이자 비용, 비. 이자 수익, 수. 임차료, 나가는 집세니까 비용. 임대료는 대변에 있네요. 수익. 자비익, 수익. 연구개발비, 비용.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이익이 생겼다. 수익. 운반비는 비용. 광고선전비, 비용.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 비용.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비용. 매출원가 비용.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은 수익. 소모품비는 비용, 잡손실 비용, 유가증권의 처분 손실은 비용, 잡비는 비용. 끝. 자, 문제 2번. 다음의 가로 안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라. 단 마이너스로 단기 순손실은 표시하라 그랬죠. 우선 여기서는 총수익. 총수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총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순손익이 얼마냐.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손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홍익물산은 총수익은 500인데요. 비용은 240. 그럼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게 되면 순이익이 되겠죠. 순이익은 260. 그 다음에 연쇄산업. 자, 연쇄산업은 총수익이 490. 그 다음에 총비용은 680. 비용이 더 크네요. 그러면 490을 뺀 190만 원인가? 190만 원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순손실이 190이다. 그 다음에 고려건설. 고려건설은 총수익이 얼마? 600인데요.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당기순이익이 90이 나왔다. 그러면 이익이 나왔으면 수익이 비용보다 90이 더 크다라는 얘기니까 5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상사. 서울상사는 비용이 830인데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얼마가 나왔느냐? 60이 나왔다.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60이 크다 이 소리죠. 따라서 890만 원이 서울. 그 다음에 서강용역은 총수익은 470인데 총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고 그런데 마이너스 90이 나왔네요. 자, 마이너스가 90이 나왔다는 것은 비용이 수익보다 90이 더 크다 이 소리지. 따라서 비용합계는 560이 될 것이다. 간단하죠? 자, 틀리면은 틀린 대로 괜찮아요. 자, 처음부터 다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생각하고 고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의 가로 안에 적당한 용어를 기록을 하시오. 포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또는 경영성적. 단기순이익은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이 되겠네. 자, 넘어가시고. 문제 4번. 다음의 진실상의 X1년 자료에 의하여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손익계산서 해보면 되는 거죠. 뭐 자꾸 틀리고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먼저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면, 자, 먼저 진실상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X1년의 자료. 그러면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니는 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다 생각하면 차변에 쓰시고 수익이다 생각하면은 대변에 기록을 하면 되겠다.
자, 이제 써봅니다. 먼저 매출액이다 그랬으니까 매출은 수익. 매출은 600.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나왔네요. 이자 수익도 수익. 자, 이자 수익은 90.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이 나왔죠. 그러면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200.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매출원가는 비용 차변에 써주고 320.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내나 비용. 광고 선전비는 80.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 40. 자, 금융비용. 금융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했다.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은 이자 비용으로서 자, 얼마가 나왔습니까? 200.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40. 그 다음에 이제 잡손실이 나왔죠? 잡손실도 비용으로서 30. 끝. 자, 그럼 이제 수익과 비용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수익은 얼마야? 총 수익은 890만 원인데, 이제 비용이 얼마냐? 자, 비용은 710만 원이나? 비용은 710만 원.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180만 원이 더 많으네요. 따라서 차이 나는 만큼 당기순이익해서 180 이렇게 기록하면 자, 차변합계는 얼마가 돼요? 890이지? 그 다음에 대변합계도 내나 이제 890이 돼버리죠? 그럼 이게 가만 내버려 두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삐딱하게 줄을 긋고 딱 해주면 이건 이제 사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사선. 이렇게 긋고 자, 두 줄 그어버리면 두 줄 그어서 끝났습니다. 요거를 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4번 진실상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5번 다음은 영통상사의 X1년 수익과 비용에 관한 자료다. 영통상사의 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똑같은 얘기죠?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그려봅니다. 자, 그려보면은 매출액이 나왔죠? 매출액은 수익 200. 그 다음에 임대료 받는 집세라는 거 아시고 대변에 있네요. 그럼 대변에다가 임대료가 150.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생겼다. 수익이네요.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110. 그 다음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차변에 매출원가가 120. 급여, 종업원에게 월급을 줬다. 비용이네요. 자, 차변의 급여는 190.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유가증권 처분 손실 비용이죠. 자, 90. 그 다음에 임차료 차변에 있네. 주는 집세 비용이네요. 임차료는 200. 그 다음에 광고를 했답니다. 광고 선전비는 비용 130. 그 다음에 운반비가 비용이죠. 자, 운반비는 20. 그럼 이제 기록할 거 다 기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온 돈이 총 수익이 얼마냐? 460이네요. 자, 총 수익은 460인데 총 비용이 얼마냐? 계산하면 750이네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비용이 더 수익보다 많다. 얼마 많아요? 290이 많지? 자, 290이 많으니까 모자란 쪽에다가 290 이렇게 쓰면서 자, 얘는 뭐가 된다? 당기 순손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거주면 400, 600, 750. 그 다음에 자, 더하면 750 해서 딱 끝나게 된다. 자, 그래서 아까는 이익이 나왔고 이번에는 손해가 나왔죠. 그랬을 때 이익이 나오면 이쪽에 당기순이익이었지만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서 당기순 손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럼 이제 옆에 가는 문제 6번은 201페이지는 자, 다음은 태완상사의 X1년 1월 1일과 12월 31일의 재무상태와 기간 중의 경영자료다. 위의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재무상태표, 기말의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하고 오늘 배운 거, 요게 이제 짬뽕이 되는 거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를. 자, 뭘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봅니다. 자, 먼저 X1년도 1월 1일의 재무상태. 그랬으니까 기간 초내.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항상 재무상태표는 두 개가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X1년도 1월 1일 날 주식회사 태완이에 자, 왼쪽에는 차변에는 자산을,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그럼 이거는 회계 기간의 처음이니까 기초의 재무상태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씁니다. 현금이 20, 당좌예금이 45. 그럼 이제 여기다가 현금 20, 당좌예금 45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표잖아. 그러면 보고를 할 때는, 즉 재무제표에는요, 현금 쓰고 예금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느냐? 여기다는 현금하고 예금을 같이 써줘.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계정 과목으로 쓸 건데요. 자, 현금하고 예금은요, 간단한 기업의 순수 재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재산이잖아. 그걸 뭘 현금은 20만 원 있고 당좌예금은 45만 원 있다. 뭐 이렇게 알려. 그냥 현금하고 우리 회사의 예금은 65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보는 사람이 보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할 때, 즉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는 현금하고 예금하고는 퉁쳐서 현금 예금으로 보고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뭐 현금 쓰고 당좌예금 써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65만 원이죠? 그 다음에는 외상 매출금이 80 있네. 자, 외상 매출금이 80 있는데 이것도 미리 설명하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외상 매출금이 80이 있고 그 밑에 받으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외상 매출금도 내가 받을 채권이고 받으럼도 받을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거래에서 이루어진 채권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을 퉁 묶어가지고 매출 채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배우는 게 아니니까 지금 기초 때에는 그냥 외상 매출금 따로 쓰시고 받으럼 따로 써도 좋다. 아까 현금 따로 쓰고 예금 따로 써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자, 자꾸 이제 여러분들 그 귀에 자꾸 이제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자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외상 매출금만 80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외상 매출금 대신에 어떤 용어를 써라? 매출 채권 80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20. 단기 대여금은 20. 그 다음에 상품. 상품은 자산으로서 상품은 9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자, 외상매입금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급어음하고 두 개가 있다면 합쳐서 매입채무 이렇게 써도 된다. 근데 지금은 뭐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외상매입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외상매입금은 57만 원. 나중에 좀 더 발전이 되면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퉁쳐서 뭐라고 써라? 매입채무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매입채무에는 외상매입금하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매입채무.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어음하고 얘를 합쳐서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지금은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18만 원 나왔네요. 단기 차입금이 18만 원. 그 다음에 아직 안 줬대요.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아직 안 준 돈 미지급금은 10만 원. 끝났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 자산은 얼마가 돼요? 자산은 255만 원이나 255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얼마가 돼요? 85만 원이지? 자, 85만 원. 그러면 255에서 85를 빼면 170만 원의 갭이 나오면서 얘가 바로 자본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때 나오는 자본. 얘를 우리는 기초의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초의 재무상태표가 완료가 끝났죠. 자,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변화되는 거를 자, 우리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겠지. 그게 북이죠. 자, 그래가지고 X1년 12월 말일 날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재무상태표가 또 하나가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 재무상태표하고 주식회사 태환이의 이번에는 X1년도 12월 말일 시점에 자산, 부채와 자본. 그럼 요거는 기간의 말이니까 기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겠죠? 기말의 재무상태표. 자, 역시 현금하고 예금 퉁친다는 거 아시겠지? 그러면 현금하고 예금은 85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매출채권 이렇게 써도 되죠? 자, 받을 어음은 없으니까 매출채권은 98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도 자산. 단기 대여금은 30. 그 다음에 상품도 자산이네요. 상품은 97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은 자, 얘는 부채죠.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 쓸 때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매입채무 이렇게 써라. 자,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 퉁쳐서 57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25만 원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얼마예요? 10만 원. 끝났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자본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변합계가 얼마야? 8598 31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대변합계는 92만 원. 3억 92만 원. 그러면 218만 원인가? 218만 원 나오면 되나요? 다시 한번. 228 맞죠? 자, 그러면은 자본금은 21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원래 기초의 자본은 170이었는데 기말의 자본금은 218만 원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은 얼마가 된 거야? 170이 218만 원이 됐으면 늘어났네요. 얼마 늘어난 거야? 48만 원 늘어났네. 그러면 요 밑에다가 단기 순이익
48만 원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내용을 우리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계를 아는 우리가 친절하게 여기다가 기록을 해줘요. 요런 거를 앞으로 배우겠지만 요런 내용을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 그러니까 계정 과목 밑에다가 가로 열고 보충 설명을 해준 거예요. 원래가 170에서 48만 원 벌어서 218만 원이 되었다. 당기순이익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도움말, 주기와 같은 것은 도움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번에 보면 X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경영성과가 나왔네. 그러면 경영성과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손익계산서를 그려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손익계산서 이걸 또 그립니다. 그러면은 IS 자, 주식회사 태환이의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까지 그러면 차변에는 비용을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을 하자. 자, 우선 이제 나온 대로 이제 써봅니다. 써보면 자, 우선 뭐가 나왔어요? 매출. 자, 매출액은 200 수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2. 그 다음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자, 매출원가는 150. 그 다음에 보험료는 비용이네.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주었으니까 20. 그 다음에 이제 금융비용이 나왔죠. 자, 금융비용은 4만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가 2만원. 그 다음에 이제 잡비가 6만원. 이렇게 하면, 자, 기록할 거는 다 기록이 됐죠. 자, 그러면은, 대변의 수익은 얼마냐? 총 수익은 212만원인데, 212만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182만원. 182만원. 이렇게 발생했죠? 자, 다시 보면, 182 맞네. 그러면 뭐야? 수익이 비용보다 얼마가 많은 거예요? 30만 원이 많지?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30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차변합계는 212만 원이고 대변합계가 212만 원이 됨으로써 모두 끝났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하나의 기업이죠, 태환이. 그러면 태환이의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30만 원 나왔는데 뭐야? 재무상태표에는 48만 원이 나왔네. 이게 지금 서로 안 맞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 복식부기는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그랬지. 그럼 뭐야? 우리가 한 거 틀렸구나. 아, 제기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틀렸어. 이제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우선 현금 예금이 65 체크, 외상매출금은 80, 단기대여금 20, 상품은 90, 외상매입금은 매입채무 57, 단기차입금은 18만원, 미지급금은 10만원. 그러면은, 자, 자본금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야? 65, 255. 맞죠? 자, 대변합계도 57, 170, 다시 170에서 180, 180, 맞나? 170에서 180, 198, 255. 맞죠? 그러면 기초의 자본금은 170만 원이 일단은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의 재무상태표 갑니다. 현금하고 예금을 합했더니 85.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98, 매출채권. 단기대여금은 30. 그 다음에 상품은 97.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매입채무인데 70만 원이네.
이거를 지금 잘못 썼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이고 머니나 틀렸구나. 요게 70. 자, 매입 채무는 70.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 단기 차입금은 25만원, 미지급금은 15만원. 이거 다 틀렸네, 그죠? 자, 뭘 보고 쓴 걸까? 우리 아까 저쪽 거 보고 썼네.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고쳐줘야죠. 그럼 이제 여기가 틀려지겠지, 이제. 자, 다시 한번 보면, 매입 채무는 70, 단기 차입금은 25,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1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계산하면 85, 98, 310. 그 다음에 여기는 110. 자, 그러면 얘가 200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70, 200, 310. 끝. 그러면 아까는 170이었는데 여기가 얼마가 됐어요? 200만 원이 됨으로써 순이익은 30만 원이네. 이렇게 고쳐질 수 있죠.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온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메 맞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마음 놓고 틀려도 나중에 가서 우리가 틀린 거를 찾아낼 수가 있더라. 요거를 우리 복식보기의 특징, 자기 검증 기능이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동일한 회사에서는 기말 자본하고 기초 자본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게 되면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을 재산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의 재산을 가지고 순이익을 측정한다. 이래서 재산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기말 자본은 얼마야? 200. 기말 자본 200에서 기초 자본 170을 빼면 순이익이 3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총 수익은 아까 얼마 나왔나요? 212만 원 나왔지? 212만 원에서 총 비용은 얼마 나왔어요? 아까 182만 원 나왔네. 182만 원. 요걸 빼면 순이익은 얼마? 30. 이렇게도 순이익이 나오네요. 요거를 우리는 손익법이라고 한다. 고로 기업의 순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재산법이라는 것이 있고 손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산법에 의한 순이익과 손익법에 의한 순이익은 언제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요 지금 태환이의 재무상태표 2개, 그러니까 항상 기업의 순이익을 측정하려면 재무상태표는 2개를 그려야 되겠네요. 기초와 기말을 그려서 순이익의 변화된 것을 측정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서 순이익이 나오게 되면 그 2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틀려도 괜찮다 라는 거 아시면 되죠? 물론 시험장에 가서는 틀리시면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03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 제4장의 내용은 무슨 말이야? 순손익을 계산하라네? 다 배웠네. 자, 우리 뭘로 배웠어요? 우리가 순손익을 계산할 때 재산법하고 손익법이 있다 그랬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203페이지에 순손익의 계산, 기업의 수익 총액과 비용 총액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순이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비용이 크다면 그 차액을 순손실이라고 한다. 또한 어느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발생 결과는 그 기업의 같은 금액만큼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하여도 순손익이 계산된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일정 기간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비교하여 순손익을 계산하는 손익법과, 그 다음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비교하여 순손익을 계산하는 재산법,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재산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순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법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자, 재무상태표 접근법을 다른 말로 경제학적 이익 개념이다. 그래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익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주 말에도 주 초와 같은 자본을 유지하면서 사용된 돈,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는 이익의 개념하고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익계산서는 회계학적 이익 개념이에요. 우리 회계학에서는 많이 벌었냐, 많이 썼냐, 요거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학적 이익 개념이다. 이렇게도 부른다. 자, 끝났죠? 자, 그럼 이제 거기 손익법, 거래 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다. 자, 손익계산서의 총 수익은 30, 총 비용은 27. 그러면 순이익은 3만 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비용이 27만 원인데 수익이 24만 원 나왔다면 이때는 당기 순손실이 3만 원이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재산법. 재산법의 다른 말은 자본유지 접근법이다. 기말에도 같은 자본을, 기초와 같은 자본을 유지하면서 번 돈. 그래서 자본유지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크다면 당기 순이익이 되겠고,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보다 크다면 당기 순손실이 나올 것이다. 그럼 뭐 그림 보면은 다 이해가 되죠? 자, 거기 보시면 기말의 재무상태표, 자, 18만 원이에요. 기말 자본이. 근데 기초 자본은 얼마야? 15만 원이니까 3만 원을 이익을 봤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밑에 기말의 자본이 15만 원인데 기초의 자본이 18만 원이니까 이번에는 3만 원 손해를 봤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우리 시험에는 무지무지하게 잘 나와요. 하여튼 뭐 항상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서 요거는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1분 안에 답을 찾아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재무상태표가 2개 아니에요. 2개. 재무상태표가 2개지. 초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말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하나만 되죠. I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어버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붙인 말 3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단계에서는 여기가 A,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 그럼 이제 여기서 손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보자고. 이제 우리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기초의 자산은 100원이다. 기초의 부채는 40원이다. 그 다음 기말 자산은 150이다. 그 다음 비용은 60원이고 수익이 90원일 때 얘는 얼마냐, 기말의 부채는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40원이면 얘는 60원이겠네? 근데 60원인데 수익이 90원, 비용이 30원이면 이익이 30원 나왔겠네. 그러면 60원을 갖고 장사를 했는데 이익이 30원 나오면 기말의 자본은 얼마가 될까? 90원이 되겠죠. 60원이 30원을 벌면 자본이 90원으로 바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이놈에서 얘를 뺀 게 얘지. 그러면 150에서 90을 빼면은, 자, 문제가 요구하는 답 6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요걸 우리는 3단계라고 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3단계 접근법을 이용하면은 아주 1분 안에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자, 20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번. 다음의 가로 안에 적당한 내용을 기록하라.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그 다음 손익법은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단기순이익이고, 그 다음 재산법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단기순이익 또는 단기순손실이겠죠.
그 다음 기초자본은 어떻게 나왔어요? 기초의 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나오겠지? 그 다음에 기말자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기말의 자산에서 기말의 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 집어넣는 것도 연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 다음의 빈칸에 알맞는 금액을 기록하시오. 단, 당기순손실은 마이너스로 기록을 해라. 자, 이건 뭐 너무 쉽다. 그죠? 자, 뭐 그리면 될까? 이거 3단계 그리면 다 돼요. 어느 문제든지. 자, 먼저 1번도 3단계로 그립니다. 자, 포지션 외우면 되지? APK, APK 대신에 얘는 초, 얘는 말, I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번을 보면 기초의 자본은 80이래. 그 다음에 기말의 자본 얘를 모른대요. 그 다음에 총 수익은 90인데 자, 이때의 총 비용은 50이다. 그러면 이익은 얼마 나와요? 이익은 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물어봤으니까 잘 생각해봐. 기초의 자본이 커야 이익이냐 기말 자본이 커야 이익이냐. 장사해서 돈 벌었으면 자본이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얘는 120이구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항상 3단계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어느 문제가 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2번. 자, 2번도 역시 이렇게 그려봐요. 2번 A, P, K, APK 비용 수익 이렇게 되겠죠? 자, 시작해보면 기초의 자본을 얘는 모르고 있대요. 그 다음에 기말의 자본이 얘는 150이고 그 다음에 총 수익은 70이래요. 근데 이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우리 회사는 순이익이 50이 나왔대네. 자, 그럼 이제 먼저 비용 구할 수 있겠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익이니까 당연히 비용 총계는 20.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아까하고 반대네. 기초의 자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기말이 기초보다 50이 더 많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기초의 자본은 100 이렇게 되겠죠? 자, 100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150만 원이 됐다면 50만 원 번 거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200 이렇게 쓰는 실수를 합니다. 뭐 하면 어때? 틀리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필이 오면 되는 거예요. 필이 오면.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이렇게 그려봅니다. APK, APK 비용 수익. 요거 지금은 APK 쓰지만 조금 연습하고 나면 쓸 이유 없지. 그냥 짜려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 기초의 자본은 220이래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얼마인지 모르겠대. 그 다음에 총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총 비용이 70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3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그럼 이제 찾아낼까?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라는 게겠지. 이번에는 얼마 많아요? 30만 원 많으니까 수익은 4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20 갖고 영업을 했는데 30만 원 손해를 봤대요. 그러면 자본금 뺏겼지? 30만 원 뺏겨서 얘는 190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될 것이다. 이 소리. 어때요? 감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 자, 이번에도 이렇게 짝대기 3개 그리고 그냥 시작합니다. 기초의 자본 150. 기말 자본은 190. 그 다음에 총 수익은 120인데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이걸 보면 알지. 150을 갖고 장사를 했는데 뭐 장사를 해 쉽게 150만 원 갖고 고스톱을 했는데 일어날 때 190만 원이야. 40만 원 땄네. 자, 40만 원 땄죠? 그러면 40만 원 이익. 그러면 수익이 크냐 비용이 크냐 벌었으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40이 클 거다. 그래서 얘가 80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APK 안 써도 되겠죠, 이제. 자, 문제 5번 똑같습니다. 그려주면, 자, 이번에는 기초의 자본을 모르고 기말의 자본은 230이래. 그 다음에 얘는 수익을 모르는데 비용이 90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4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익이 나오면 비용보다 40이 더 많다 이 소리니까 13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갖고 해서 40만 원을 벌었냐 230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갖고 해서 40을 본 거야? 190을 갖고 한 거죠. 190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230만 원이 되니까 40만 원 벌었습니다. 또 간단하게 해결이 된 거다. 자, 라스트 문제 6번입니다. 똑같죠? 자, 문제 6번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번에는 기초의 자본이 350, 기말의 자본은 240, 그 다음에 총 수익은 70, 비용 모르고 이거 모르고. 자, 뭘 할 수 있어요? 352, 24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10만 원 손해를 본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손해를 봤으면 수익이 비용보다 더 적다라는 거니까 비용의 합계는 얼마냐? 180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법과 손익법 간단하게 공식으로 하려면은 무진장 어렵지만 이렇게 T자 3단계를 그려서 이해하시면 이제 이걸 막 꼬아놓은 게 있어요. 뭐 증자가 나오고 감자가 나오고 별로 몇 개 다 나와. 그럴 때는 4단계 하나만 더 추가로 배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3단계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그건 표로 그렸고요. 문제 3번은 말로 나왔지. 말로 나와도 역시 내나 말로 나와도 3단계가 그려져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그랬느냐. 자, 무조건 3단계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처음에는 여기다가 APK 초, APK 말, 그 다음에 IS 비용 수익 이렇게 처음에는 써요.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수익 총액이 90 갖다 집어넣는 거야. 90 비용 총액은 46 그 다음에 기초의 자본은 55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가 70이라면 기말 부채가 70이라면 기말 자산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뭘 할 수 있을까? 수익과 비용이 나왔으니까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 44만 원이죠. 이익 44만 원. 그 다음에 55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44만 원을 벌었대. 그럼 얘는 99만 원 이렇게 되겠죠. 55만 원에서 44만 원을 벌면 자본은 99만 원이 되잖아. 응? 더 쉽게 55만 원을 가지고 고스톱을 했다. 44만 원 땄다. 일어날 때 갖고 있는 돈은 얼마냐? 99. 근데 물어보는 거는 얘를 물어보는 거죠. 얘는 어떻게 구해? 얘하고 얘를 더한 거. 그러면 169만 원이 요게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3단계만 잘 이해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자꾸 회계를 어렵다라고 그러는지 옆에서 누가 회계 어려워 그러면 그냥 귓방맹이를 한 대 때리세요. 쉬워. 알고 보니까 되게 쉬워. 그래서 쉽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우면 하기 싫은 거야 원래가. 근데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무조건 막 풀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죠. 자, 그 밑에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부채 계산하면 얼마인가? 똑같죠? 자, 내나 3단계 그래요. 이렇게 그려놓고 APK 뭐 APK 이거 쓰는 거 얼마나 걸려? 뭐 안 틀리려면 이렇게 써놓고 하세요 그냥. 자, 기말의 자산 144 기말의 부채는 60
기초의 자산은 170. 그 다음에 총 수익은 120. 그 다음에 총 비용은 140일 때, 자, 이번에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다. 이 소리죠? 즉, 포지션만 잘 찾아주시면 쉽다. 자, 그럼 먼저 뭘 찾을 수 있어요? 요거 찾을 수 있지? 오메, 수익이 비용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20만원 손해를 봤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게,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비교인데, 이거는 두 개를 모르니까 못해요. 근데 이건 하나만 모르니까 얘가 84만원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0만원 손해를 봤다면, 처음에 얼마 가지고 선수 입장? 104만원 가지고 입장한 거지? 104만원 가지고 고수업을 했는데, 일어날 때 84만원 밖에 안 남았어. 그럼 20만원 손해본 거 알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처음에 여기를 갖다가 얼마로 씁니까? 64만원. 이래서 틀리는 거야. 그럼 64만원 갖고 해서 84만원 됐으면 이익이지. 어떻게 손해를 봐? 그래서, 기초 자본이 크면 손실, 기말 자본이 크면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하시면 그러면 쉽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단계, 4단계 자꾸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뭐야? 문제 5번 보니까, 야, 이거 뭐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하지 마세요. 왜?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자, 문제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